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인근에 있는 한 체대 입시 전문 학원에서도 고등학생 19명이 무더기로 감염됐죠. 이들 중 18명은 곧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전국 700개 학교가 9월로 예정됐던 등교를 전면 중지하는 등 참 엄중한 상황입니다. 교육 현장의 현재 상황과 방역은 어떤지, 또 2학기 등교는 어떻게 되는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3분 여가 리 씨가 오늘 스튜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2부는 건강 상담 준비되어 있군요. 오늘은 탈모, 두피 건강에 관한 내용인데요. 상담을 원하는 분은 지금부터 문자와 애플리케이션 댓글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을 늘면서 2학기 개학을 앞둔 학교 현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2학기 전면 등교 일정도 무산된 상황인데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연일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정말 살얼음판 위에 서서 늘 기도하는 심정으로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순차적 등교 수업이 처음 시작된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확진자가 총 190명 네.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중 절반 가까이가 최근 확산 이후에 발생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집계해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게 20일 날 기준으로 할 때요, 어저께. 예. 그러니까 11일부터 18일까지 사이에 학생이 83명, 교직원도 13명에서 96명이 확진됐다는 거예요.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중에 이제 80%가 수도권인데요. 예. 그러니까 순차적 등교를 저희들이 시작한 게 5월 20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전체에서 190명인데 96명이 요 일주일 사이에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52%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진짜 우려스럽고 매우 엄중한 상황인 거죠. 예. 11일에서 18일까지 지금 학생과 교직원 포함해서 96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시도에서는 9월부터 전면 등교 계획까지 세웠는데 지금 학생들 등교 일정은 조정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2학기에는 전면 등교를 해서 예. 우려하는 이제 그러니까 학력 격차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다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수도권하고 부산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제 적용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초중은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하고 예. 고등학교는 3분의 2를 유지하기로 했고요. 예.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1단계에 따라 3분의 2 유지를 전체적으로 하기로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교육감님들과 예. 교육부 장관이 함께 영상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합의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짧은 여름방학 마치고 개학한 학교도 있습니다. 네네. 이미 등교를 시작한 학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쨌든 그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이미 안내했고요. 아, 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그 3분의 2는 유지하지만 실제로 저희들 마음은 수도권과 거의 같은 수준의 방역을 더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방역 수준은 1학기 때와 좀 비슷합니까? 네, 거의
그 1학기 때보다 더 심리적으로는 엄중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준수, 증상이 있을 때 등교 중지하는 것, 각종 모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개인 예방 수칙 강조하고 있고요. 예. 개학 전후에서 자가 진단을 그 집에서부터 미리 일주일 전부터 하게 해서 학교 단위로 특별 모니터링 기관을 운영해서 개학을 준비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개학을 하기도 했고요. 8월 말까지 모든 학교에 대한 점검이나 지도를 진행할 거고 지자체하고 지역 내 전문가 등하고 같이 위기 소통 채널을 구축해서 학교 현장을 신속하게 자문하고 지원할 겁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의 그 급식이 이루어지는 급식소에 대한 전체 특별 소독, 접촉 최소화하는 급식 방안 마련 같은 예. 학교 급식에 대한 방역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현재 그러면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3분의 2 또는 3분의 1 등교가 원칙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맘때쯤이면 각 학교마다 2학기 준비가 거의 마무리됐을 때입니다. 네. 자, 1학기에 이미 겪은 상황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2학기 준비를 좀 대폭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제일 큰 게 심리적인 실망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부분 학교가 이제 1학기 동안에 전면 원격 수업을 말할 것도 없고 예. 등교 수업이나 원격 수업을 병행한 경험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그 최악의 상태를 늘 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변화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모든 교육청이나 학교에 일정하게 준비는 되어 있어서 큰 혼란은 피할 수 있습니다. 예.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지만 꼭 이게 전면 등교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특히 학부모님들한테 너무 실망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자, 1학기 때는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 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1학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2학기 때는 그 혼선이 좀 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면서 이 학생들의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가 크거든요. 네. 자, 온라인 수업이 적성에 맞는 학생들도 물론 있겠지만 집중도가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고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말 필요합니다. 온라인 수업이 일정하게는 의미가 있지만 그 교육의 본질을 생각할 때 그 대면 수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저희가 함께 깨달은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특히 이 학력 격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게 상위층 학생들은 별 변화가 없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중위 계층이 떨어진다거나 그래서 그 모든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하고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그 추진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수업 중에 학습 결손 예방, 수업 후에 보충 지도 이런 것 할 때 선생님들이 함께 하시거나 교원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예비교사 선생님들을 학습 보조 인력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교육청별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실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학생 스스로 진단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보급도 많이 확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서 별도의 보충 수업이나 상담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 대면 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하고 학생 학부모님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보충 수업이 필요하거나 희망하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별로 맞춤형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그 학교별로 혹은 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운영한 계획도 있고 실행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은 각 시도가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그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감님, 조금 전에 그 보조교사를 투입하는 방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행 시기나 예산은 각 교육청별로 확정이 됐습니까? 그건 각 교육청별로 사정에 따라서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세종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부터 조이 마음이라 그래가지고 조카를 사랑하는 이모의 마음 사업을 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최소한의 봉사료를 드리면서 이분들이 자원봉사에서 일정의 교육을 받은 후에 그 보조교사로 활동을 쭉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늘린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조금씩 다른데 그런 크게 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보조교사들이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옆에서 좀 보조도 해주고 도움이 이렇게 주는 그런 방식인 겁니까?
그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수능 관련해서도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대입 일정도 함께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수능과 관련해서도 일정 조정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등교 개학이 미뤄졌던 지난 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예정대로 수능 치러질 수 있을까요? 어쨌든 2021학년도 대입 일정이 예년에 비교해서 이제 2주 정도 수년이 되었잖아요. 예. 수시 학생부 기준일이 8월 31일에서 9월 16일로 이제 변경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예. 수시, 정시, 합격 통보 마감 같은 그 전체 일정을 이미 조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교육부의 방침도 그렇고 12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 일정에 차질이 없게 최대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 입장은 수능 연기는 없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 그 교육감님이 회장으로 계신 시도교육감 협의회 내에서도 이런 수능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런 교육부에서 발표를 할 때 예. 일상적으로 지금은 비상시기라서 예. 영상회의를 통해서 시도교육감들하고 함께 회의를 거쳐서 교육부에서 합의된 것들을 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자, 고3들의 경우 대입 수시를 치르기 위한 학생부 마감이 임박했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9월 16일까지라고 하셨는데 지금처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될 경우에 고3들이 입시 일정을 소화할 수 있냐는 우려도 있는데 무리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일정하게 특히 이제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정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각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 학생들 지도 일정에 맞춘 상담 활동과 자소서 소개라든가 여러 가지 진로 진학 지도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행정 업무 같은 거 계속 덜어드리거나 예정된 주요 업무들을 요 비상 시기에 과감하게 생략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학교별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불안해하시기보다는 학교와 담당 담임 선생님과 고3 각 교과 담임 선생님들을 믿고 함께 상의하시면서 가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모의고사에서도 우리 우려와는 달리 큰 우려만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9월에 2차 모의고사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결과를 한 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만은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안심이 조금 되긴 합니다만 고3 수험생들과 또 학부모님들의 입장을 조금만 더 대변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막상 수능을 보는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수능 일자라고 해서 꼭 변경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포항 강진 때 수능이 연기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꼭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견들. 충분히 염려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수능 연기를 하겠다 말겠다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섣부르고 이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방역 당국의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호응하면서 예정된 일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지금 중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능 연기를 논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애청자분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4590번님인데요. 벌써부터 입시 현장에서는 현 고3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공백과 빠듯한 일정 때문에 재수생에게 경쟁력에서 밀릴 것이다. 아예 이번 수능을 포기하고 재수로 가자. 이런 이야기들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단순히 현 고3뿐만 아니라 내년 입시까지 좀 막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런 불안이 있는 게 사실이지요. 그런데 예. 또 역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6월 모의고사 평가를 하고 나서 예. 평가원에서 발표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첫째는 그랬을 때 제일 문제가 학생들이 교과 외 활동으로 준비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자네는 고3 때 주로 이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을 고2 때로 이제 낮추는 것으로 각 예. 대학에 권고를 했고 대학에서도 그걸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고3 학생들이 개정된 2015 교육 과정에 의해서 3학년을 전적으로 보낸 첫 해입니다. 예. 그래서 그 수능 시험이 이제 그건 최종적으로 시험을 봐야 하겠습니다만 출제위원들이 개정된 교육 과정에 근거한 출제를 상당 부분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재수생보다 그것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현 고3 학생들이 더 유리할 수도 네, 있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 과정이 개정된 것에 의해서 3년을 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건 한 번 더 이제 9월 모의고사에서 한번 시험을 봐가지고 혹시라도 재수생과의 우려할 만한 차이가 있거나 한다면 예. 실제로 수능의 출제위원들이 그 전에 일부에서 제기됐었던 문제의 난이도를 좀 조절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그때쯤에는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9월 모의고사 때 어느 정도 좀 향방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아마 6월 모의고사 때는 예. 사실상 과정된 교육 과정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예년의 모의고사와 수준이 비슷했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9월 모의고사 때는 평가원에서 출제할 때 개정된 그 교육 과정이 일부 반영된 형태로 출제를 할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고 예. 이게 반영이 된다면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좀 수능 문제 난도가 쉬워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까?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학교 현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온 국민이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만약에 그렇지만 혹시라도 3단계로 격상해야 되는 상황이 닥치면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전면 원격 수업이든 휴업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까지의 무시험 제도 이런 부분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만약에 3단계로 격상이 된다면요. 어쨌든 무시험, 그러니까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는 상황에 맞춰서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많이 힘들고 바쁘실 텐데 저희가 질문까지 좀 힘들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교육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더 이상 없도록 또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더불어 교육격차 불균형 문제도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자,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자, 지금 리 씨와 함께한 지가 거의 넉 달 정도가 됐습니다. 꽤 오래됐네요. 예. 네. 그동안 매일 한 동작씩 다양한 요가 동작을 배우다 보니까 몸은 좀 건강해지지만 좀 마음적으로 많이 상처를 입은
그런 넉 달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어떠셨어요? 맞습니다. 네. 제가 매일같이 한 동작씩 이렇게 알려드리다 보니까 예. 좀 이제 몸의 변화가 조금 보이는 것도 같은데 아직은 잘 왜 자꾸 모르겠습니다. 배를 보십니까? 네. 그렇지만 또 예. 요즘 갑자기 코로나의 확산세가 좀 이제 가파르게 이제 눈에 예. 띄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방송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워서 오늘만큼은 좀 동작보다는 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좀 평화 인사법을 예. 간단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동작이 아닌 겁니까? 그렇죠. 4달 정도 같이 하면서 네. 이런 거 너무 좋다. 제가 좀 자주자주 준비해서 예. 해볼게요. 요가에서 많이 쓰는 인사법인데요. 일단 한번 따라해보도록 해볼게요. 예. 이 두 손을 가슴 앞에서 진심을 다해서 한번 모아보도록 하고요. 자, 제 말을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예. 옴 샨티 샨티 샨티. 왜 안 따라하세요? 동작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왜 안 저 이런 거 따라하세요? 진짜 싫어해요. 아니, 네. 따라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옴 예. 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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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옴 샨티 샨티. 네, 그렇죠. 샨티를 3번. 예. 네. 이게 무슨 뜻인 겁니까? 샨티가 예. 피스,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 이 3번을 외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 번의 샨티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죠. 또 두 번의 샨티. 두 번째 šan티는 예. 나의 가족,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샨티는 나와 나의 가족과는 전혀 또 상관없는 예. 제3자, 타인을 위한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기원한다. 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샨티를 3번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일단은 나와 내 가족은 물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까지도 좀 평화를 그렇죠. 기원하는 그런 인사법이다. 맞습니다. 예. 옴 샨티. 네. 예. 진심을 담아서 이 두 손을 모아서 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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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외치시면 되고요. 예. 또 이 3번을 외치는 이유가 있는데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요가에서는 인생의 고통 3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인생의 고통 3가지. 첫 번째는요, 자연으로부터 오는 고통. 며칠 전에 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예, 호우. 네, 그렇죠. 그런 예. 자연 재해로부터 오는 고통. 그 첫 번째로부터 고통.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으로부터 오는 고통. 예를 들면 리 씨가 저를 배 많이 나왔다 그럴 수도 이런 있고요. 고통. 또 예. 형진 아나운서가 저한테 주는 고통도 있고요. 네. 그런 예. 타인이 주는 고통.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내가 나에게 주는 고통. 네, 내면으로부터 오는 고통. 왜 이렇게 슬라생 청취율 안 나오지? 왜 나 때문인가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예. 그런 고통들. 네. 그런 3가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서 예. 그런 마음의 평화를 기원한다. 그런 의미로 또 3번의 샨티를 외치기도 합니다. 3번을 외치는 이유가 정말 있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좋습니다. 그 3번 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옴 샨티 샨티 샨티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저도 좀 진심을 담아 이런 멘트 좀 드리고 싶은데 요즘 우리 국민들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 전에 집중호우 있었고 코로나19 장기화되고 있고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 많으실 겁니다. 리시 쌤과 함께 한번 다 같이 들으시는 분들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입으로만 좀 해주시고 네. 들으시는 분 괜찮으시다면 이 옴샨티 인사법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괜찮으시다면 두 손을 이제 가슴 앞에서 합자 모아서 모으고, 예. 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밖에 저기 담당 PD님과 지금 왜 손을 안 기술 모으시죠? 감독님들 그리고 저기 인턴분도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방송 같이 만들어가는데 왜 저희만 시킵니까? 네, 모아주시고요. 다들 예.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옴 샨티 šan티 샨티. 네, 그렇죠. 잘했습니다. 3분yo가 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네, 리 씨와 옴샨티 인사법 함께 해봤는데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우리 국민분들 잠시나마 좀 치유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부는 건강상담입니다. 오늘은 두피 건강과 탈모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도 요새 머리가 많이 빠져서 걱정인데 함께 탈모 걱정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피 건강과 관련해서 또 탈모로 걱정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장마가 끝나면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햇볕이 강할 땐 피부 손상을 막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신체 그 어느 부위보다 많은 자외선을 받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머리, 두피인데요. 자외선 이외에도 여름철 날씨가 탈모에는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방송 들으시면서 탈모, 두피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이용하셔도 되고요.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빨리 보내주셔야 바로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늦으시면 상담을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한탈모치료학회 회장이신 이미석 테마 피부과의 이미석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모시자마자 이런 질문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머리를 하루에 2번 감거든요. 네. 예, 밤에 감는 게 좋은가요? 아침에 감는 게 좋은가요? 그게 근데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땀을 많이 흘리거나 일할 때 낮에 그다음에 노폐물이 많거나 미세먼지가 많아서 나갔다 오신 분은 저녁에 감는 게 좋겠고요. 예. 또 잠자면서 이렇게 땀 많이 흘리고 또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아침에 감아도 되고 그래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 누구는 저녁에 감아야 된다, 누구는 아침에 감아야 된다 그러는데 딱 정해져 있지 않고요. 본인 상태에 따라 하면 되고 또 횟수도 그래요. 횟수도 어떤 분은 하루 한 번만 해야 된다, 뭐 이틀에 한 번 해야 된다, 그것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건조한 사람은 뭐 자주 할 필요 없는 건데 피지 분비가 많고 좀 이렇게 노폐물이 많이 끼는 분은 하루 2번, 3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두피나 모발 상태에 따라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뭐 저는 제가 뭐 방송에서 깔끔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깔끔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머리에 제품을 많이 바르기 때문에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감는데 뭐 횟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감는 방법이 너무 자극을 많이 준다거나 막 손톱으로 긋는다는 그런 것만 피하시고 그다음에 샴푸 린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씻는 게 중요해요. 그 성분들이 남아있으면 두피 손상이나 모발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사용할 경우에는 좀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요즘 머리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많은데 머리 감을 때 이렇게 돌로 감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돌로 감거나 그다음에 빗도 아주 뾰족한 걸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그러면 그 자체가 모발에 손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손으로 할 때도 손톱으로 하지 말고 부드럽게. 손끝에 피부로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내가 탈모인가 아닌가 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빠져야 탈모인가 이런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죠. 이게 이 정도면 탈모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보통 이제 뭐 80개, 100개 빠지면 탈모다 하는데 사실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머리가 안 빠지다가 갑자기 숫자가 늘어난다. 안 빠지다가 늘어나면. 그리고 머리카락이 갑자기 가늘어진다. 그러면 일단 탈모를 의심해야 되는 거고 일단 뭐 보통은 한 80개 미만인데 뭐 이제 100개 이상이 되면 그건 또 탈모 의심해야 되겠죠. 근데 평상시보다 많이 빠진다 그러면 좀 의심해야 되고 보통 그 카운트하는 거는 머리 감을 때 또 베개 벽에 이렇게 묻어놨을 때 그리고 머리 말릴 때 이제 떨어지는 양을 합쳐서 3일 동안 합친 다음에 그걸 3분의 1로 나눠요. 그래서 하루에 몇 개 빠지냐 이런 걸로 이제 카운트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남자인 경우에 눈썹 위에다가 손 4마디를 올리면 보통은 헤어라인이 가려져요. 근데 안 가려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조금 올라가는 증상이 있다는 거 의심할 수 있고 또 머리카락을 한 20개 정도 이렇게 잡아 당기는데 보통은 잘 안 빠지거든요. 빠져봤자 하나 좀 빼면. 근데 뭐 그게 한 서너 개, 뭐 너댓 개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일단 탈모를 의심해 봐야 되겠죠. 혹시 보이는 라디오 저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손가락 4마디인가요? 그렇죠. 4마디로 제 이마를 가렸을 때 그렇죠. 저는 그럼 탈모인가요? 탈모 아니죠. 탈모가 아니고 이마가 다 가려지면. 가려지죠. 그러니까 헤어라인이 가려져서. 다행이다. 알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탈모라고 하면 중년 남성들을 많이 떠올렸거든요. 또 남성들만 탈모 유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렸는데 최근에 보면 오히려 제 주위에도 여성들이 탈모 고민을 더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남성만 유전적 영향을 받는다. 이 이야기는 잘못된 겁니까? 아주 잘못됐죠. 예. 여성도 탈모가 있는 거고요. 단지 이제 여성은 그 남성 호르몬의 그 빠지는 호르몬으로 바뀌어서 이제 생기는 게 이제 보통 그 유전적 탈모인데 예. 여성의 경우에 남성 호르몬이 적기 때문에 좀 빠지는 정도가 적을 수도 있고 예. 또 그 헤어라인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소가 있어요. 아로마타제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은 완전 대머리는 없는데 이제 여성의 경우는 헤어라인은 남아 있는데 보면 두피가 휑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주저앉고 예. 나중에 두피가 좀 많이 보여요. 그러면 일단 탈모가 진행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예. 여성도 유전적으로 탈모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환자들 보면 요새 남성 말고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보통 1대1 어떤 경우는 여성분이 더 많이 오는 날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여성분들도 요즘 많습니다. 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원인에 따라서 탈모 유형도 달라지는지 궁금한데 네. 우리 탈모 보면은 M자형도 있고 그렇죠. 뭐 원형 탈모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원인에 따라서 좀 탈모 유형도 달라집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성형 탈모, 남자들 이렇게 유전적으로 빠지는 것도 있고 예. 또 뭐 여성도 마찬가지 여성형 탈모라고 그래서 빠지는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원형 탈모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이 생기는데 사실 그건 그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몸의 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걸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 모낭을 공격을 해서 빠지는 거거든요. 예. 이게 스트레스랑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생기는 원형 탈모도 있고 또 견인성 탈모라고 그래서 애들 보면 막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를 이렇게 비비 꼬면서 공부를 한다거나 예. 또 성인도 일할 때 머리를 자꾸 잡아 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탈모도 있고 또 우리 몸에 질환이 있거나 어떤 뭐 출산하고 나서 또 뭐 수술을 하고 나서 어떤 스트레스에 빠지는 뭐 휴지기 탈모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탈모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죠. 아, 그렇군요. 네. 자, 날씨의 영향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환절기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것 같다 뭐 하기도 하고요. 네. 여름엔 또 볕을 많이 쬐서 네. 약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두피 건강이나 탈모에 영향을 줍니까? 줄 수는 있죠. 예. 보통 이제 햇빛을 많이 쬐면 뭐 피부도 이렇게 노화가 빨리 진행되잖아요. 예. 모발도 사실은 그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모발도 손상이 있고 두피도 손상이 있기 때문에 예. 탈모 있는 사람은 자외선을 너무 많이 쬐는 건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럴 경우는 모자를 쓰거나 양산을 쓰는 게 좋은데 어떤 분은 또 모자 쓰면 탈모가 심해지지 않냐라는 분이 있는데 사실 모자 잠깐 쓴다고 머리 탈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단 자주 좀 벗어서 환풍되도록 하면 되는 거고요. 요새 모자들이 또 잘 나와서 이렇게 공기가 잘 통하거든요. 그래서 모자를 써서 자외선 차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 모자를 써 주시고 또 양산 같은 걸로 좀 두피를 보호해야겠습니다. 네네. 지금 그러면 뭐 사실 두피는 선크림을 바를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모자나 뭐 양산으로 좀 가리는 거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요새 또 두피에 바르는 그 선크림 그 성분이 들은 것도 있기는 해요. 예. 그런 것 쓰는 것보다 일단은 지금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건 모자, 양산 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 그렇습니다. 자, 여름철 두피 건강 지키는 방법은 자외선 차단을 그래도 모자나 양산으로 막는 방법입니다. 두피 건강 좀 잘 지키시고요. 자, 지금부터 상담 받겠습니다. 지금 벌써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탈모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모 고민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탈모 고민 풀어보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비퍼 선라이즈님께서는 탈모 관리에 좋은 특별한 관리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면 린스를 자주 쓰지 않는다거나 아침 저녁에 이렇게 하루에 한 번만 감는다거나 혹시 특별한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인 거는 머리를 감을 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샴푸나 린스가 안 남아 있는 게 좋고요. 또 여성인 경우에는 퍼머 그다음에 이 염색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자주 하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같은 날 하는 건 가급적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염색과 파마를요? 그게 사실은 염색 퍼머라는 게
모발을 변형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염색은 안에다 색소를 집어넣기 위해서 변형을 시키는 거고 또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단백질 성분을 변형시켜서 꾸불꾸불하는 게 이제 펌어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자주 하거나 하면 조금 안 좋으니까 그런 거 피하시고 예. 머리 말릴 때도 너무 뜨거운 열로 말리는 것보다 그냥 자연 바람에 머리 말리는 게 좋아요. 그런 것 좀 하시고 예. 젖은 머리로 사실은 그냥 바로 자는 거는 안 좋기 때문에 예. 조금 젖은 머리가 아니라 좀 말리고 주무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자외선 같은 거 많이 안 찌시고 예, 예. 뭐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고요. 요즘은 그 모발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맞아요. 예.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예. 하도 요새 SNS 상에 무슨 뭘 쓰면 머리가 막 없던 머리도 자라고 뭐 한다는 뭐 샴푸, 린스 뭐 제품들이 많은데 네. 사실 없던 머리가 자라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런 걸 쓰면 어느 정도 좀 도움은 될 수 있죠. 빠지는 거를 조금 방지하고. 방지한다거나. 예, 예. 근데 그것도 완전 약을 쓰는 것처럼 방지하는 건 아니라서 예, 예. 손상을 안 주니까 손상 주는 것보단 좋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고요. 그런 제품들을 같이 써주시면 예.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죠. 근데 거기 너무 과잉하게 이렇게 믿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관련해서 보통 그 30대 중반 이상이신 분들 대부분 좀 탈모 방지 샴푸들 많이 네. 쓰시거든요. 네네. 지금 4715번님께서도 탈모 샴푸 10년째 사용 중입니다. 네.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예, 예.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근데 그걸 쓴다고 해서 없던 머리가 자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상도 보통 이제 샴푸 같은데 예를 들면 뭐 계면 활성제도 들어있고 두피나 뭐 이런데 안 좋은 성분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적게 들어가 있을 거고요. 또 그런 성분 중에는 좀 모발 성장에 좀 도움되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안 쓰는 것보단 좋습니다. 한데 그거에 완전히 믿고 탈모 증상인데 나 이거 쓰면 머리 안 빠져라고 하다가 예. 치료 시기를 놓치면 탈모도 마찬가지 초기 치료 안 하면 그렇군요. 안 자라요. 예, 예.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용복이 바보님께서는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네. 뭐 모자를 잠깐 쓴다고 탈모가 생기진 않는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모자를 하루 종일 쓰는 분들도 제 있죠. 주위에 보면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는 좀 모자를 가끔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약간 벗어서 하는 게 좋고 만약에 또 땀이나 이런 거 막 차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경우는 머리를 한번 중간중간에 감아주셔도 좋고 모자를 똑같은 거를 계속 쓰지 마시고요. 예. 모자를 몇 개 구비하셨다가 좀 자주 갈아 끼시면 좋아요. 예, 모자 예. 자체 내에 또 균도 있고 땀도 있고 노폐물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좀 자주 갈아주는 게 좋겠죠. 그런 노폐물이 탈모에 좀 영향을 미치는 일단 겁니까? 염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렇군요. 옛날엔 예. 지루성 피부염 같이 피부염이 있으면 그건 탈모랑 상관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 지루성 피부염이 있어도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피 상태가 건강하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모자도 좀 자주 예. 갈아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머리는 며칠에 한 번 감는 게 좋은가요? 아침 저녁 언제 감을까요? 하셨는데 저희가 서두에 뭐 횟수나 네. 뭐 아침 저녁 언제 감든지 상관은 네. 없다고 네.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2271번님, 미용실 가면 두피가 안 좋다며 스케일링이나 스파를 권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이게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예. 일단 이제 두피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게 좋아서 예. 저인 경우는 이제 환자들한테 일단 병원에 가서 상태를 보고 왜냐하면 두피나 이런 모발이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 거기다 막 또 스케일링 같은 거 자극되는 걸 하게 되면 예. 오히려 그 자극 때문에 모근이 손상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피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받고 그리고 하는 거는 괜찮겠죠. 예. 그런데 어떤 질환이 있는 상황에서는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뭐 정상 두피라면 그 미장원이나 뭐 예. 이런 데서 미용실에서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미용실에서 정확한 진단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지식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의사만큼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피에 이상이 있거나 탈모 증상이 있으면 일단 피부과 가셔서 예. 진단 받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좀 미용실에서 하는 이런 케어가 비싸거든요. 그렇죠. 비싸죠. 네, 알겠습니다. 네. 4586번님, 얼마 전부터 두피에 뾰루지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습니다. 두피가 아프고 가끔 따끔거리기도 합니다. 땀을 많이 흘려서인지 혹은 호르몬 때문인지 궁금하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네. 이분은 지금 두피에 지금 염증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아까 얘기했던 지루성 피부염이 있거나 뭐 모낭염이 있거나 그런 수도 있고 두피가 또 되게 예민한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제
확대해 보면 혈관이 늘어나 있거나 두피가 되게 얇거나 또 각질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일단 병원에서 치료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미용실에서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이런 분들이 못 모르고 그냥 막 하시다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하고 두피를 좀 정상화 시켜놓고 뭐 그냥 또 계속 받는 건 괜찮아요. 근데 두피 관리하는 건 좋습니다. 평상시에 너무 두피를 또 모발을 놔두는 것보다는 뭐 미용실 가서 가끔 이렇게 좀 청결하게 한다고 하는 건 좋은데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가서 해야 되겠죠. 이분은 병원에서 바르는 약이랑 샴푸랑 이런 걸 좀 처방받아서 쓰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이시는데 빨리 병원 가서 가는 게 좋죠. 뭐 금방 해결이 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 번 했다고 완전히 좋아지진 않는데 정상화로 유지시키면 되니까 그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드리는 질문은 이 탈모 관련 팩트체크 코너 속의 코너 준비했는데 오하나 05번님께서는 샴푸보다 세수비누가 더 좋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좋은가요? 샴푸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샴푸가 세수비누는 굉장히 알칼리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그 빨래비누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말 알칼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모발이나 모근이 손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샴푸, 그러니까 어떤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피부에 바르는 것도 어떤 사람은 성인인데 막 애들 거 바르면 좋다고 하는데 유분기가 많아서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 두피도 두피용을 쓰는 게 좋고 얼굴에는 얼굴용을 쓰는 게 좋고 거기 맞춰서 쓰는 게 좋아요. 또 왜냐하면 그 씻는 것도 두피 상태나 모발 상태에 따라 또 다양하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건성인지 뭐 지성인지도 있고요. 그런 걸 쓰는 게 훨씬 좋죠. 얼굴에 쓰는 것보다. 아무래도 남자들은 그 군대 때 습관이 올인원 하나의 비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통 목욕탕 가면 그렇게 많이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팩트 체크인데요. 8703번님. 쌀뜨물은 어떻습니까 하셨네요. 쌀뜨물 뭐 나쁘지는 않지만 구태여 쌀뜨물을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쌀뜨물이 성분이 이제 옛날에는 피부에도 좋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걸 또 깨끗하게 씻어야지 그 안에 농약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쌀뜨물보다는 지금 제품으로 나오는 걸 쓰시는 게 훨씬 좋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제품 나와 있는 거 쓰는 게 가장 정답이네요. 알겠습니다. 1632번님. 머리카락 나는 약이 있다고 해서 멀리까지 가서 비싼 약 처방받는 분도 있던데 어느 정도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머리카락 나는 약이 그렇게 그냥 물론 다양하게 있기는 한데 그걸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환자 상태에 따라 두피 상태에 따라 쓰는 약도 다르고요. 이제 뭐 FDA 공인받은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이 썼는데 좋더라. 뭐 남이 썼는데 뭐 어떤 분들은 흰머리가 뭐 검은 머리가 되고 뭐 숱이 갑자기 없던 게 생기고 근데 그거 다 믿으시면 안 되고요. 일단 만약에 그런 제품이 정말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일단 병원 피부과 가셔서 이런 제품이 있는데 이거 써도 되냐고 물어보시면 돼요. 좋으면 아마 선생님이 쓰시라고 그럴 거고 만약에 해대면 쓰지 말라고 그러시겠죠. 한번 확인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0618번님 두피가 붉고 따뜻하면 탈모가 온다고 하는데요. 대처법은 어떻게 될까요 하셨네요. 일단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질성 피부염이 있거나 두피가 예민하신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샴푸 같은 것도 굉장히 순한 걸 써야 되겠죠. 자극 있는 거 쓰시면 안 되고 어떤 분들은 쎄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샴푸들을 좋아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그걸 쓰게 되면 오히려 더 자극이 돼요. 그러니까 청결한 것보다는 두피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샴푸랑 그런 걸 쓰시는 게 좋고요. 집에서 하는 건. 그래서 병원에 가면 그 두피 상황을 좀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약품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5209번님께서는 20대 아들 탈모 약을 복용 중인데요.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았고요. 몸에 부작용이 있을까요 하셨네요. 탈모 약이 이제 잘 들으셔서 쓰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반드시. 왜냐하면 탈모 약을 먹고 이제 가임 여성이 아기를 낳으면 기형아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임 여성은 못 만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약을 먹고 나면 약간 남성인 경우에는 가슴이 약간 커지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고 뭐 발기부전 같은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크지는 않고 이제 조절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품 쓸 때도 반드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얘기 듣고 쓰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오늘 탈모 주제에 관심 많았는데 다음번에 또 한번 제가 교수님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이미석 테마 피부과의 이미석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에는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립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전 운전하시고요.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